네, 안녕하세요. 박교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지금까지 구현한 소스 코드를 이제 GitHub에는 올렸잖아요. 네,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구현한 코드를 이 로컬에서 서버를 실행시킨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구현한 이 코드를 이제 GitHub까지는 올렸는데, 이 GitHub에 올라간 코드를 제 로컬이 아닌 저기 어딘가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에 있는 어떤 서버에다가 배포하는 경험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격의 어떤 서버가 필요할 텐데, 저희는 그 서버를 아마존 앱 서비스에 이 서버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서버에다가 자바를 설치하고 우리가 구현한 코드를 컴파일을 한 다음에 서버를 띄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아마존 앱 서비스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과정은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자바를 먼저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의 IP를 먼저 얻어온 다음에 여기 있죠, 선택하고 서버 IP 아니면 여기 DNS를 사용해도 되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커넥트 버튼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 접근을 해도 되고요. 지금 저는 사실 이게 너무 길어서 IP를 일반적으로 쓰는데, 여기 있는 요 상당히 길지만 저놈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의 키가 있는 곳, 제가 여기에 my key라는 녀석이 있고, 그럼 ssh에 my 키가 있죠. 그리고 우분투 계정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그 AWS 서버를 만든 다음에 접속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커맨드 중에 하나를 실행해서 한글 인코딩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실행을 한 다음에 그러면 실행이 끝났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첫 번째로 그 진행을 할 부분은 자바를 먼저 설치할 거예요. 자바를 설치할 건데, 지금 저희가 원격에 있는 AWS 서버에 접속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브라우저를 저희가 쓰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려면 모든 작업을 커맨드로만 해야 돼요. 뭔가 마우스 클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자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wget이라는 이런 명령어를 활용을 해서 특정 주소에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치할 자바 프로그램을 한번 구글에서 JDK 다운로드를 검색하시고요. 다운로드 온 다음에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JDK 8 버전의 141이네요. 여기에 JDK 다운로드를 클릭하시고요. 자, 이렇게 오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설치할 지금 버전은 리눅스 버전의 64비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이는 이 86으로 되어 있는 건 32비트 버전이고, 이 밑에 있는 64가 64비트 버전인데, 먼저 다운로드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라이센스에 먼저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요. 동의를 한 다음에 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브라우저를 쓸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운로드하는 이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주소를 복사하는 방법은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를 하면 주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get 한 다음에 링크 맥은 커맨드 V, 윈도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복사한 주소가 나타날 건데요. 여기서
엔터하면 상당히 이 프로그램이 100메가가 넘는 프로그램인데 엄청나게 빠르게 끝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열어보니까 지금 보면 여기가 5kB입니다. 뭔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 wget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데 좀 전에 저희가 여기 라이센스 승인을 했잖아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명령어를 통해서 뭔가 승인을 한다는 부분을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 정보를 주지 않아서 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rm 명령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고요. 자, 그러면 wget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때, 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 헤더 있고 쿠키에 오라클 라이센스 익셉트 한다는 이런 설정이 있죠. 이 부분을 잘 모르시면 이거 구글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나옵니다. 검색해 보시고요. 자, 지금 저는 wget에 이 부분을 먼저 타이핑하기 너무 기니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 링크 주소도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JDK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승인 때문에 여기 있는 헤더 값에 뭔가 추가적인 부분을 주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지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176MB가 다운로드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어보면 아까 5K가 아니라 상당히 큰 용량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됐고요. 자,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건 이 프로그램을 압축을 풀어야 됩니다. 압축을 풀 때 타르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옵션으로 XVF 이런 식의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다 타이핑할 수도 있지만 이 정도 타이핑한 다음에 탭을 눌러 보시면 일치하는 파일이 있으면 자동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압축을 푸시고요. 자, 압축을 풀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JDK 1.8.0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거기 관련된 자바를 설치하기 위한 모든 프로그램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저희는 이제 수동으로 자바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을 풀면 설치가 끝난 거예요. 자, 이동을 해볼까요? JDK. 자, 이런 식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빈 디렉토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 명령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바 대시 버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자바, 현재 설치한 자바의 버전을 알 수 있습니다. 1.8.0에 뭔가 막 비행기도 지나다닙니다. 141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CD하고 이제 갈매기라고 보통 물결 표시를 하면 디렉토리가 이동이 되는데 이 디렉토리는 제가 로그인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 여기 우분투 계정에 로그인한 디렉토리가 접근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명령을 실행하면 자바 명령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어느 곳에서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여러분들의 계정에 패스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에 패스 설정을 할 때 이 JDK 1.8.0 이 디렉토리를 매번 외우고 뭔가 접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렉토리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 심볼릭 링크라는 녀석을 제가 추가를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m 명령어로 할 수 있고요. -s 옵션을 준 다음에 현재 이 디렉토리, 우리가 압축을 푼 디렉토리를 무슨 다른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에 대한 별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별명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죠. 나는 매번 JDK 1.8.0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싫으니까 좀 더 부르기 쉬운 자바라는 놈을 만들어서 접근하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JDK 1.8.0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CD
자바로 접근을 해도 접근이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다음 단계는 뭘 할 거냐, 우리가 환경 변수로 자바 프로그램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패스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를 설정하는 파일은 .bash underbar 프로파일이라는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이 .bash underbar 프로파일은 cd 물결 표시한 다음에, 그러면 자신의 로그인한 계정의 홈 디렉토리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거기로 이동을 하고요. 여기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리눅스에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도구로 vi라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 vi.bash 언더바 프로파일 이렇게 지정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뭔가 값을 바로 입력하려면 입력이 안 돼요. vi는 여기서 i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입력 모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명령 모드로 하려면 ESC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i를 누른 다음에 제가 패스 설정을 할 겁니다. 자, 패스 설정할 건데, 기존에 있는 모든 패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추가적인 패스를 덧붙이겠다 할 때 사이에 콜론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는 제 홈 디렉토리 자바 심볼리 링크로 만들었죠. 저희가 이 자바 디렉토리에 빈 디렉토리를 패스로 잡겠다. 그래서 이 자바 디렉토리 밑에 빈 디렉토리 밑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어디서나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설정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ESC 누르시고요. 다음에 콜론, 이 아래쪽에 보이죠? 뭔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건 WQ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바로 뭔가 이렇게 해도 자바 명령을 실행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제가 로그 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는 .bash 언더바 프로파일에 설정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 아웃 했다가 로그인을 하지 않고 바로 반영하고 싶으면 소스라는 명령을 이용할 수 있어요. 자, 모든 부분이 지금 명령, 이런 소스, 뭐 vi, cd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마우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리눅스나 이런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자바 백엔드 개발자, 아니면 꼭 자바가 아니라도 백엔드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려면 이런 리눅스와 같은 환경에서 작업하는 게 뭔가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한번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환경을 소스 명령을 이용해서 바로 반영한 다음에 자바 대시 버전을 하면, 제가 자바 슬래시 빈 디렉토리로 이동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바 설치가 끝났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부분은 여러분들이 git을 통해서 뭔가 소스 코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 올렸죠. 저희가 이 올린 코드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받아오는 방법은 git 명령어를 이용해서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git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려면 git 대시 2개, 여기 대시 2개예요. 여기는 앞에는 자바는 대시가 하나입니다. 이런 게 항상 좀 헷갈리게 하죠. 이렇게 하면 여기 AWS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우분투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git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apt-get install git 이런 식의 명령어를 이용해서 git을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되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git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git에 클론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저희가 올렸던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클론할 주소는 여기를 복사하거나 아니면 이쪽 클론과 다운로드라는 버튼 클릭한 다음에 요거 버튼을 클릭하면 이 주소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 또는 커맨드 V를 누르시면 좀 전에 복사했던 이 주소가 붙여넣기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기클론 주소 했더니 뭔가 일어났고요. ls-al로 확인했더니 여기 myslip이라는 myslip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개발했던 코드가 올렸던 코드가 그대로 복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코드고요. 제 로컬에서 올렸던 이 파일들이 그대로 여기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할 부분은 우리가 개발한 코드를 이제 컴파일을 하고 우리가 웹서버로 배포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명령은 여기 보이는 이 mvnw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mvnw를 이용해서 만약 기존에 만들어졌던 어떤 그 결과물이 있다면 그 결과물은 날려버리고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고요. 기존의 어떤 쓰레기 같은 부분을 모두 날릴 수 있는 거죠. 그게 클린이고, 제가 배포할 수 있는 코드로 다시 빌드를 해라, 만들어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mvnw 클린 패키지를 하면 뭔가 여기 아파치 메이븐을 뭔가 설치를 한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와 의존 관계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런 자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운로드 받는 부분의 설정은 다 어디에 있느냐? 여기 pom.xml에 있고요. 이 pom.xml에 있는 이 디펜던시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상당히 여러 가지들의 설정들이 있죠. 이 부분의 설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자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컴파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다운로드 받는 과정은 서버에 세팅을 하고 프로젝트를 처음 지금처럼 빌드할 때, 그러니까 mvnw 클린 패키지 했는데 처음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로컬에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재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처음에 빌드할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뭐 너무나 많은 파일을 다운받고 있어서 뭐가 뭔지도 모를 정도로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나 빠르게 빌드가 되는지. 그 이야기는 우리가 프로젝트가 지금 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이 설정을 기반으로 해서 어딘가 원격에 저장소가 있고, 그 저장소에는 여기 있는 이름의 규칙에 따라서 관련된 자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프로젝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제 거의 그 빌드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다운로드 받고 있네요. 이렇게 그 모든 과정이 끝나면 빌드가 잘 진행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빌드를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 빌드를 해야 되는 그 브랜치가 마스터가 아니라 이 이터레이션 1에 대한 브랜치를 빌드 해야 되는데 마스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브랜치를 여기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얼마나 빌드가 빨리 끝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브랜치를 만들지 않고
마스터에 모든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러시면 마스터에서 바로 빌드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같이 뭔가 브랜치를 나눠서 작업을 했다, 이렇게 이러신 분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빌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격에 있는 이터레이션 1의 소스 코드를 기준으로 로컬에다가 이런 브랜치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빌드하겠다는 걸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제 브랜치가 이터레이션 1로 바뀐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다 마스터에서 실습을 진행했을 거기 때문에 클론 받은 다음에 마스터에서 빌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된 코드를 가지고 빌드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mvnw 클린 패키지로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빌드가 끝나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뭔가 다운로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 뭔가 테스트를 실행하는데 바로바로 실행이 되고요. 빌드가 바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상당히 오래 걸렸는데 두 번째 빌드부터는 상당히 빠르게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빌드를 끝내시면 여러분들의 우리가 빌드한 그 결과물은 타겟 디렉토리에 모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d 타겟 여기로 이동을 해보시면 뭔가 컴파일을 해서 클래스 파일은 여기에 있고 관련된 자원들을 다 하나의 파일로 압축을 한 게 이 자르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르 파일을 여러분 실행을 해보면 바로 실행을 해서 여러분 서버를 띄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구현한 코드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서버가 뜨는, 지금 서버가 뜨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서버를 띄우면 서버가 뜨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특히 이제 리눅스 환경 같은 경우에 약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톰캣이라는 서버와 리눅스 서버 사이에 좀 이슈가 있어서 서버가 뜨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추가 저희가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서버를 스탑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자바 커맨드를 띄울 때 서버가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너무 늦게 뜬다, 뜨는데 막 1분 이상 걸린다, 그러면 자바 여기 대시 D 대문자라는 옵션으로 자바 커맨드에 뭔가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설정을 추가하시고요. 그 뒤에 자르 그 다음에 mySleep자 이런 식으로 띄워 보겠습니다. 띄워서 엔터를 누르면 보통 저희가 이제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로 서버를 띄우면 10초 이내로 보통 뜨거든요. 지금 여기도 보면 6초 만에 서버가 떴잖아요. 그리고 포트는 8080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명령을 입력할 수 없는데 여기서 컨트롤 C를 누르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로 서버를 띄웠죠. 그리고 curl이라는 명령으로 제 로컬의 서버로 8080 포트로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컬에서 테스트 하던 것처럼 서버에서도 같은 같은 컴퓨터 내에서 접근하니까 로컬호스트로 접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접근을 하면 커넥션 리퓨즈드가 뜹니다. 왜냐, 우리가 조금 전에 실행하던 이 프로그램이 제가 터미널에 뭔가 명령을 입력하기 위해서 컨트롤 C를 눌렀더니 같이 종료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이런 자바 커맨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터미널을 빠져나오더라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려면 이 명령어 마지막에 이렇게 end 표시를 주면 현재 여기 있는 이 터미널 이 프로그램 공간과 이 자바를 실행하는 프로그래밍 영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과 같은 공간이 뜨다 보니까 터미널을 종료하거나 빠져나오면 서버가 같이 종료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 마지막에 엔드를 통해서 분리를 하면 서버가 뜨고요. 8080으로 떴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쳐도 바로 이 상태가 됩니다. 컨트롤 C를 누르지 않아도 지금처럼 뭔가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오죠. 여기서 C URL 자 8080 이렇게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띄우고 명령을 실행하고 했더니 저희가 개발했던 이 화면이 회원가입 사용자 목록도 볼 수 있고요. 여기 헬로 월드도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로컬호스트로 자기 컴퓨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이 화면을 확인했는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배포한 이 서버는 여기에 있는 이 서버죠. 이 서버에 접속을 한 다음에 헬로 월드를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배포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IP가 이거네요. 이 IP를 이용해서, 아니면 여기 있는 요 퍼블릭 DNS를 이용해서 접근해도 돼요. 우리가 아까 이걸로 접속했으니까 얘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뒤에 포트는 8080 이렇게 접속을 해 보십시오. 접속이 안 돼요. 분명히 여기 상에서 보면 8080이 정상적으로 뜬 걸 확인했잖아요. 자기 컴퓨터에서는. 근데 자기 컴퓨터가 아닌 다른 원격에 있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했더니 접속이 안 돼요. 분명히 서버도 잘 떠 있는데. 이때의 대부분의 원인은 8080 포트를 방화벽이라는 놈을 통해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할 때 무조건 모든 포트를 다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보안 때문에 정말 필요로 한 몇 개의 포트만 허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8080 포트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80 포트를 여는 방법은 AWS에서는 이 웹 화면에서 방화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를 선택한 다음에 밑에 보면 여기에 Security Groups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다를 수 있고요. 저는 론치 위저드 7으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열어보시면 여기에 인바운드라고 있습니다. 인바운드가 저희 로컬에서 이 서버에 접속할 때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인바운드를 보면 22번 포트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SSH네요. 이거는 우리가 터미널에서 SSH를 접속했을 때, 접속해야지 뭔가 여기서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8080 포트를 허용해 줘야 돼요. 여기에 에딧 버튼 클릭하시고 22번만 있는데 여기 add 룰 추가해서 커스텀 TCP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스텀, 여기를 8080, 그리고 여기 이 부분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고 세이브 누르면 이렇게 8080 허용이 됐죠. 이렇게 허용을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습니까? 저희가 개발한 코드가 어딘가 원격에 배포가 됐고, 여기도 뭔가 도메인 주소를 가지는 이런 상태로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이것이 딱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이런 도메인 주소를 가지는 이런 서비스들에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어딘가 원격에다가 저희가 개발한 코드를 배포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주소, 도메인 주소를 가지고 접근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뭔가 상당히 긴 도메인 주소지만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도메인 주소지만 그 도메인 주소에 8080 포트로 접근하는 거고요. 그러면 얘는 포트가 없지 않느냐? 웹 포트는 기본적으로 뒤에 80이 기본이고요. 80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접근이 됩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지금 HTTPS로 되어 있는데 제가 막아놔서 그러네요. 자, 이런 식으로 80으로 접근하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러면 접근할 수 마땅한 게 생각나질 않는데, 여러분들이 HTTP
기본적으로 80 포트로 접근을 하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8080 포트를 쓰도록 했고, 이게 IP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시즈 와서 얘를 선택하면 이 IP를 얻을 수 있죠. 이 IP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IP에 8080 포트로 접근을 해도 똑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로컬에서 개발한 코드를 어딘가 GitHub에다가 소스 코드를 올렸고, 그 다음에 GitHub에 올린 코드를 AWS라는 원격 서버에서 가져와서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될까요? 이 다음 단계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제 지금 처음 한번 배포했는데 뭔가 계속해서 소스 코드를 수정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수정된 코드를 또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게 가능해야지 우리가 뭔가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한 다음에 그 변경된 코드를 다시 서버에 여기 어딘가에 배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예,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능이 뭔가 변경됐는지를 변경을 시켜야지 그거를 GitHub에 푸시를 하고, 소스 코드가 여기 있죠. 자, 지금 헬로 월드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스태틱에 있죠. 자, 여기에 index.html을 열어서 여기 보면 헬로 월드가 있는데, 헬로 월드 밑에 뭔가 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여기는 헬로 월드가 아니라 하이 월드,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로컬에서 제가 수정된 내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 수정된 코드를 commit and push 하겠습니다. 팀으로 오셔서 commit, 여기에 commit 메시지를 남기고요. 여기 보이는 commit and push 버튼을 눌러서 커밋을 제 로컬에 반영하면서 바로 서버에 올릴 수 있죠. 자, 이렇게 올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OK 하십시오. 네, OK를 하면 GitHub에 올라갔습니다. 네, GitHub에 해당하는 코드가 뭔가 변경이 됐다는 걸 여기 알 수 있고요. 네, 이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배포할 서버에 가서 변경된 코드를 받아와야죠. 그러면 이제 클론한 디렉토리가 여기 있습니다. 클론한 디렉토리에 지금 변경된 내용은 없고요. 자, 여기서 뭔가 git tool, 브랜치가 이터레이션 1인데 여기서 git tool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뭔가 변경된 부분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dex.html에 뭔가 몇 라인은 추가됐고 몇 라인은 삭제됐고 뭐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추가됐고 하나가 삭제됐다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떠있던 서버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다시 시작을 하려면 기존에 떠있던 동작하던 서버를 먼저 스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알아내는 방법은 ps -ef 그 다음에 하이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이픈 이게 그랩, 제가 자바 명령으로 실행했기 때문에 자바 이런 식으로 열어보면 이 프로그램이 두 개가 떠요. 여기 있는 그랩 자바는 제가 좀 전에 실행했던 이 녀석이고요. 근데 또 하나를 보니까 이 프로그램이 뜹니다. 이게 저희가 실행했던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여기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이 숫자 값이 이 프로그램의 고유한 ID 값이에요. 이 앞에 첫 번째 보이는
이거는 누가 실행시켰느냐, 이거 계정이고요. 이 두 번째는 무시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스탑할 때 kill 명령으로 스탑할 수 있는데 kill -9라는 옵션을 주고 저기 보이는 숫자 이렇게 kill을 할 수도 있고요. 명령어가 너무 길다 그러면 제가 프로그램 실행되고 있는 자바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jps라는 명령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jps를 하면 뭔가 자르로 실행한 명령어네. 그러면 여기 보면 175 똑같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의 고유한 아이디, 이 아이디를 프로세스 아이디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각각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이 프로세스의 고유한 아이디를 알고 있으면 저희가 kill -9 175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스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아이디를 얻어온 다음에 kill하는 게 싫다 그러면 여기 명령어 중에 pkill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pkill, 프로세스 kill인데, 프로세스 kill인데 이름을 가지고 명령어를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f하고 어떤 이름이냐, 여기 보면 저희는 여기 명령 중에 이 my sleep이라는 이 부분이 유일하다. 그러면 my -sleep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름을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종료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자바 명령인데 my sleep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1755 알았으니까 kill 9 175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jps 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kill 됐고, kill 된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이다, 정상적으로 잘 삭제됐죠? 아니 종료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접속되는지 확인해 보면 접속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는 뭘 해야 되느냐, 또 저희는 이제 새롭게 바뀐 코드, 변경된 코드를 받아왔으니까 빌드를 해야죠. 그래서 mvnw 클린 패키지를 해서 새로운 코드를 가지고 빌드를 진행하시고요. 빌드가 끝났습니다. 빌드 끝났으면 cd 타겟으로 오셔서 해당하는 소스 코드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또다시 빌드가 됐죠. 자, 빌드가 된 상태에서 아까 kill 했을 때 저희가 명령어가 이거였죠. 이 명령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똑같으니까 명령은, 자, 이 명령으로 다시 실행을 할 때 여기에서 마지막에 end를 하고 실행해야지 터미널을 빠져나와도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된다. 근데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새롭게 바뀐 코드로 저희가 빌드를 하고 서버를 다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럼 8080 포트로 떴죠. 그 다음에 방화벽 설정은 이미 다 끝내놨으니까 접근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기 보이는 하이 월드 안녕하세요가 나오면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배포가 된 거죠. 어떻습니까? 관련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빌드되고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과정처럼 여러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을 수정한 다음에 깃에다가 푸시를 하고, 그리고 배포할 서버에서 그 변경된 코드를 다시 풀을 통해서 받아온 다음에 기존에 서버가 떠 있다면 기존 서버를 스탑하고 다시 빌드한 다음에 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소스 코드를 계속해서 수정해 가면서 서버에 최신 코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우리들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뭔가 최신 코드를 서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